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투자 팁 하나 드립니다. 주식을 살 때 절대로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3개월에 걸쳐 나눠서 사세요. 이것만 지켜도 고점에 물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장 동료 2명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했고 비슷한 연봉을 받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부터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40대가 되어서야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자산을 모았을까요? 놀랍게도 10년 일찍 시작한 사람이 2배 가까운 금액을 투자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복리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하루 8시간 이상 일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거나 충동적으로 소비하거나 아니면 한탕을 노리는 투기에 빠집니다. 그 결과 평생을 일해도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반면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장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돈이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재테크 기법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복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 전설이 된 투자자들은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복리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1,0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해가 지나면 100만 원의 수익이 생겨 1,100만 원이 됩니다. 둘째 해에는 1,100만 원 전체에 대해 10% 수익이 발생하므로 110만 원이 더해져 1,210만 원이 됩니다. 셋째 해에는 121만 원이 더해지고 넷째 해에는 133만 원이 더해집니다. 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금액 자체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본질입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72를 연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연 8% 수익률이면 72 나누기 8, 즉 9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연 12%면 6년, 연 6%면 12년입니다. 이 단순한 공식이 왜 중요할까요? 시간의 힘을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5세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65세 은퇴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연 8% 수익률이면 그 사이에 원금이 2배가 되는 일이 4번 이상 일어납니다. 처음 1,000만 원이 9년 후 2,000만 원, 18년 후 4,000만 원, 27년 후 8,000만 원, 36년 후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추가로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하지만 35세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금이 2배가 되는 일은 3번 정도입니다. 1,000만 원이 8,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단 10년의 차이가 최종 자산에서 2배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1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마인드와 기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명의 전설적인 투자자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워런 버핏입니다.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버핏은 현재까지 살아있는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입니다. 그의 순자산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 엄청난 부의 99% 이상이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버핏은 11세에 첫 주식을 샀고 90대인 지금까지 70년 넘게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30세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현재 자산의 극히 일부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 중 가장 핵심은 가치 투자입니다. 그는 주식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숫자가 아닌 실제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동업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뛰어난 경영진이 이끄는 회사,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훌륭한 회사를 적정 가격 이하에서 사는 것입니다. 버핏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어떤 회사의 내재 가치가 주당 10만 원이라고 판단되면 최소한 7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0%의 할인은 자신의 분석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도 일시적으로 저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버핏은 그런 순간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투매할 때 버핏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 이후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흥분해서 사고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팝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죠. 버핏은 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버핏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장기 보유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히입니다.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1988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3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와 시장 폭락이 있었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당금만으로도 투자 원금의 몇 배를 회수했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훌륭한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것. 이것이 버핏 방식의 핵심입니다. 버핏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인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투자는 투기가 아니다. 실제 사업을 분석하고 그 가치를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 둘째, 인내심이 최고의 무기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고 그 후에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셋째, 군중의 반대로 가라. 모두가 흥분할 때 조심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기회를 찾아라. 넷째,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라.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마라. 두 번째 인물은 피터 린치입니다. 1944년 1월 19일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2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펀드 자산은 1,8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1만 달러를 투자한 사람은 13년 후 28만 달러 이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린치의 투자 철학은 버핏과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새 제품, 자녀들이 열광하는 브랜드, 동네에 새로 생긴 인기 있는 가게. 이런 일상의 관찰에서 위대한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린치는 아내가 자주 쇼핑하던 의류 매장 때문에 해당 회사의 투자에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보다 일반 소비자인 아내의 안목이 더 정확했던 것입니다. 린치는 텐베거라는 용어를 대중화시켰습니다. 10배 수익을 주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그는 포트폴리오에서 한두 개의 텐베거만 나와도 나머지 종목들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손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박 종목을 너무 일찍 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20%, 30% 수익이 나면 성급하게 매도합니다. 하지만 린치는 좋은 주식은 계속 좋은 이유가 있다며 상승하는 주식을 오래 보유할 것을 권합니다. 린치의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만드는 것은 주식시장의 조정을 대비하거나 예측하려는 시도다. 그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1987년 10월 하루 만에 주가가 22% 넘게 폭락한 블랙먼데이가 발생했을 때도 린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났지만 린치는 침착하게 좋은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린치는 또한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만약 2분 안에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추천해서 차트가 좋아 보여서 요즘 뜨는 섹터라서 같은 이유는 투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왜 그 사업이 성장할 것인지,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린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인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투자 아이디어는 일상에 있다. 복잡한 금융 이론보다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신뢰하라. 둘째, 승자를 오래 보유하라. 좋은 주식이 오른다고 서둘러 팔지 말고 상승 이유가 유효한 한 계속 보유하라. 셋째, 시장 예측을 포기하라. 아무도 단기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 시간에 좋은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하라. 넷째, 자신만의 투자 논리를 가져라.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왜 이 주식을 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인물은 존 템플턴입니다. 1912년 11월 29일 테네시주에서 태어나 2008년 7월 8일 세상을 떠난 템플턴은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그는 미국 투자자들이 자국 시장에만 집중하던 시절 전 세계로 눈을 돌려 저평가된 기회를 찾았습니다. 특히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 이하의 모든 주식을 $100어치씩 샀습니다. 총 104개 종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그의 포트폴리오는 4배로 불어났습니다. 전쟁이라는 공포 속에서 그는 기회를 본 것입니다. 템플턴의 핵심 철학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매수 시점은 비관이 극에 달했을 때이고 최고의 매도 시점은 낙관이 극에 달했을 때다.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1960년대에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미국 투자자 대부분은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아직 가난한 나라, 품질 낮은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일본 기업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경제 기적과 함께 그의 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템플턴은 또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순 자산 비율 같은 가치평가 지표를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나 섹터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가격이 비싸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외면하는 곳에서 저평가된 보석을 찾아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증시가 거품으로 치솟을 때 그는 과감하게 일본 주식을 정리하고 당시 외면받던 다른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후 일본 버블이 붕괴하면서 그의 판단은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템플턴은 1954년에 템플턴 성장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 펀드에 1954년 $10,000,000를 투자한 사람은 그가 은퇴한 1992년에 $2,000,000 이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연평균 15%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시장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저평가된 가치를 찾고 인내심 있게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템플턴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인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라. 좋은 기회는 한 나라에만 있지 않다.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비관이 극에 달했을 때가 기회다. 모두가 포기할 때 용기를 가지고 투자하라. 그곳에 최고의 수익이 숨어 있다. 셋째, 가격을 항상 의식하라. 아무리 좋은 것도 비싸게 사면 나쁜 투자다.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할 때만 투자하라. 넷째, 유연하게 움직여라. 상황이 변하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이 세 명의 투자 대가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이것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50만 원씩 특정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시장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을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수량을 삽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원화가치 평균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규칙대로 기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공포나 탐욕에 휘둘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지속해야 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경제 뉴스가 아무래도 주변에서 주식 망했다는 소리가 들려도 묵묵히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폭락은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락 때 투자를 멈추거나 손절한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지었지만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저가의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분산 투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이라도 모든 돈을 한 종목에 넣으면 안 됩니다. 개별 기업에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경영진의 실수, 기술 변화, 규제 변화, 소송, 사기 등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거나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산의 대상은 종목만이 아닙니다. 산업, 국가, 자산군도 분산해야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에만 투자하면 반도체 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만 투자하면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할 때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 산업, 여러 국가, 그리고 주식 외에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면 특정 부분의 손실을 다른 부분의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법은 장기 보유입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처음 10년보다 다음 10년, 다음 10년보다 그 다음 10년의 자산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마법의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단기적인 손실에 겁을 먹고 팔거나 작은 이익에 만족해서 팔거나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것으로 갈아타기 때문입니다. 잦은 매매는 수수료와 세금으로 수익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날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식시장 수익의 대부분은 극소수의 날에 집중됩니다. 만약 지난 20년간 상승폭이 가장 컸던 10일만 놓쳤어도 수익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그 최고의 날들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개 최악의 날들 직후에 최고의 날들이 옵니다. 그래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폭락을 피하려고 빠져나갔다가 급등장을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그냥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기법은 배당 재투자입니다.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다시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 3%인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합시다. 첫 해에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것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같은 주식을 사면 둘째 해에는 1억 3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인 309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재투자하면 주가 상승 없이도 보유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늘어난 주식 전체에 대해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총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과 그 재투자에서 나왔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30년 후에는 배당 재투자를 한 포트폴리오가 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보다 2배, 3배 커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은퇴 전까지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쓸 필요가 없으므로 전액 재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기법은 비용 최소화입니다. 투자에서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수료와 세금은 자신의 선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운용 보수가 연 2%인 펀드와 연 0.1%인 상장지수 펀드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연 1.9%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30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최종 자산에서 3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빈번한 매매도 비용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매매 수수료뿐 아니라 매도 시 양도세나 거래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년 포트폴리오를 10번 회전시키는 사람과 10년에 한 번 조정하는 사람의 비용 차이는 상상 이상입니다. 버핏이 좋은 주식을 영원히 보유한다고 말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미실현 이익은 계속 복리로 불어나지만 실현된 이익은 세금을 떼고 나서야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법은 감정 통제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투자자를 망하게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공포 매도를 합니다. 이것은 본능이지만 투자에서는 치명적인 본능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이 본능을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 원칙을 미리 세워두고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얼마만큼의 비중을 어떤 자산에 배분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리밸런싱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 원칙을 지킵니다. 또한 단기적인 뉴스나 시장 상황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뉴스는 항상 극적인 것을 보도합니다. 좋은 뉴스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나쁜 뉴스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전달됩니다. 그 뉴스에 따라 매매하면 높은 확률로 잘못된 타이밍에 행동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기법은 자기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만이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리 효과를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고 인맥을 넓히고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투자는 소득을 높여주고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해주며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연봉이 오르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지식이 늘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줄어들고 좋은 투자 기회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버핏도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중 연설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데일 카네기 코스를 수강했습니다. 그 투자가 이후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 엄청난 복리 수익을 안겨주었다고 회고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불려줄 승수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수학적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활용하면 평범한 수입으로도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투자하고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와 장기 보유로, 피터 린치는 일상에서 기회를 찾고 승자를 오래 보유함으로써, 존 템플턴은 역발상과 글로벌 투자로 복리의 힘을 극대화했습니다. 우리는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 장기 보유, 배당 재투자, 비용 최소화, 감정 통제, 자기 투자라는 실천 기법을 통해 그들의 지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시장이 비싸 보이든 싸 보이든 경제 전망이 밝든 어둡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되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뒤 당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복리의 마법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장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기업의 이익 성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기업의 이익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큰 흐름에 올라타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돈은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건강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자유, 의미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매달 매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그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바로 배우려는 자세,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을 찾아 떠나거나 지루하다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쉽고 빠른 길에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쌓고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 10년 후 오늘 이 영상을 봤던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